안녕하세요. 혹시 우리가 진화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떠세요? 오늘은 이정모 관장님의 명강의를 학생들의 생생한 후기와 함께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시죠.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강연이요.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시작됐대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마 당시 강연을 듣던 학생들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학생처럼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실제로 유전자도 93%나 비슷하다고 하고 하는 행동도 닮았으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정말이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숭이는 영원히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단어 한 한마디가 우리가 진화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다윈이 제시했던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진화는요, 무슨 사다리 타기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나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숭이가 올라가야 할 사다리의 맨 꼭대기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무가지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나무 말고 또 어떤 개념들이 있을까요? 강연에서는 다윈의 그 복잡한 이론을 딱 3가지 핵심 아이디어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화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딱 보이지 않나요? 특히 저는 자연 선택에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흔히 적자 생존하면 가장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였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지만 다윈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죠. 자, 이제 강연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로 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정말 기가 막힌 발견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 이 실험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생쥐한테서 눈을 만드는 유전자를 쏙 빼서 초파리한테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쥐 눈이 생겨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냥 평범한 초파리 눈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이 다들 와 하고 탄성을 질렀다고 해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눈앞에서 딱 펼쳐지는 과학의 신비,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겠죠. 그 비밀은 바로 이보디보라는 개념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진화라는 게 새로운 부품을 막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부품들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를 조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와, 정말 생각의 전환이죠? 자, 이제 강연은 어쩌면 가장 예민할 수도 있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창조와 진화의 관계인데요. 보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강연에서는 아주 놀랍고 또 조화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창조냐, 진화냐, 꼭 둘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서로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요. 하지만 이정모 관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진화론이 그 창조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와, 이 한마디가 그 나눠져 있던 두 세계를 하나로 확 이어버린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 아닌가요? 창조는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캔버스에 찍은 첫 붓질인 거고, 진화는 그 위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덧칠 작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곧바로 아주 차갑고 또 시급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철학적인 이야기에서 현실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의 활동과
기후 변화 때문이죠. 그리고 역사는 정말 무서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지난 5번의 대멸종 동안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있던 존재는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00%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죠?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서 강연은 또 한 번 우리의 통념을 깨부숩니다. 우리가 텀블러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들,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개인의 선한 의지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기후 기술에 투자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낼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는 거죠. 결국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집단적인 정치적 행동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강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학생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교수님, 인류가 멸종하는 대신에 서서히 퇴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멸종보다는 퇴화가 왠지 좀 낫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대답은 이번에도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퇴화라는 건 유전적으로 고립되어야 가능한데 지금처럼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힌 인류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생존 아니면 멸종, 딱 2가지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강연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 다시 그 그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미래라는 캔버스에 다음 붓질을 할 붓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시겠습니까?